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 큐브 들고 왔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던가 크레이지죠? 크레이지 444입니다. 제가 기존에 크레이지 44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언박싱에서도 그냥 좀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네요 라고 하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히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박싱 할 때는 그냥 대충 한 면만 돌려보고서는 기존 거랑 똑같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거는 다얀이라는 회사의 444고요, 요건 성소라는 회사의 444인데요 두 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차이점과 함께 이 큐브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재밌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크레이지 시리즈 한번 종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오늘 풀 크레이지가 좀 특징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x2, 3x3, 4x4, 5x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다 달라요.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성시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안이라는 회사 겁니다. 그 다음 요거 같은 건 MF8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할 건 요 4 곱하기 4니까 요거 기준으로 좀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이안이란 큐브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다이안 큐브도요, 이 원이 요렇게 얘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없고, 이거는 다이안이 버전 1, 2, 3가 있는데, 버전 1이 원 내부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버전 2 같은 경우는 요거 코너가 요렇게 딱 맞게, 엣지랑 코너가, 엣지가 요렇게 잘리고, 버전 3는 코너까지 잘리는 원이 좀 더 큰 요 시리즈가 있고요. 참고로 요 코너 조각 잘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전 2랑 3는 완전히 해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엣지를 맞추면 저절로 맞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 내부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큐브 회사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이안 그 444에 2x2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큐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다이안 큐브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이 다 0인면이에요. 요건 똑같아요. 모든 면이 0인면이라는 건, 겉면을 돌렸을 때는 이렇게 원 내부가 고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요 가운데층을, 요 중간층을 돌렸을 때 모든, 지금 다이안의 회사 거는요, 모든 면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이죠? 얘를 돌리면 원 내부가 같이 돌아가요. 이런 특수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요 엣지 조각이 요 두 개가 절대로 분해가 안 돼요. 요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닌다는 그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제가 요 큐브 맞추는 거 여러 번 올려드렸죠. 근데 얘는 차이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원 내부가 돌아가죠. 자, 그래 여기만 돌려보고 얘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돌리면 잘 보세요. 얘 원 내부가 안 돌아가죠. 보이시죠?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보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2 곱하기를 동시에 돌리게 되면 얘가 원 내부가 같이 돌아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원 내부가 안 돌아갑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회전면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방식을 이해하시려면은 어떤 큐브가 필요하냐, 바로 이 2x2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MF8에서 나온 2x2x2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002 면이 000이 있고 001이고 011이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전 000 버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얘랑 똑같은 그 느낌을 냅니다. 잘 보시면 어떤 면은 같이 돌아가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겉면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 큐브 사고 나서 풀 때 요 특징이 뭘까 잘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 뚜껑을 다 열어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이건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어이구. 여기가 어떤 조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떤 조각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조각이 전부 있는 게 아니라요, 일부에만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얘 먼저 낄게요. 잠시만요. 옆에 것까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 조각을 요걸 잠깐 분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어떤 데는 얘가 없죠. 근데 어떤 데는 요 조각이 들어있어서, 이 조각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 내부를 다 고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시면 얘가 있으면 이렇게, 근데 얘가 이 모든 면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고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 이게 이 센터 조각은 센터를 두고 이 겉면만 돌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딱 지금 이 2x2x2에서는 여기 노랑, 주황, 파랑 요 조각 세 군데 딱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밴디징이 되는 회전면을 제약하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요 큐브 해법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어떤 면은 0을 만들고 어떤 면은 1이 만드는 게 색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각 밴디징이 되는 요 조각이 있어요. 요 조각. 한 코너 조각이 포함하는 회전면은 이렇게 같이 센터랑 돕니다. 이 포함하는 조각은 이렇게 같이 돌고 여기서 요거는 같이 돌고 이 조각을 포함하지 않는 회전면이 있죠. 요 회전. 그러면은 원내부가 같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옮겨 볼까요? 얘를 왼쪽으로 갖고 왔잖아요. 잘 보세요. 얘는 왼쪽일 때 원내부가 안 돕니다. 근데 아까 요 회전 제약을 발생시키는 코너 조각을 왼쪽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돌게 되면 얘가 같이 돕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얘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이 지금 요 회전 지역 아까 발생하는 요 회전 지역을 발생하는 코너 조각이 모든 데 다 박혀 있는 하나 둘 셋 넷 8개 다 박혀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색깔이 조금 달라서 노랑 이거 파랑, 초록, 주황, 요 조각이거든. 요 조각에 붙어 있어서, 이 코너가 들어가 있는 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요. 이 코너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 회전면에서는 이렇게 0을 만듭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얘를 요쪽 왼쪽으로 보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 이거 같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고요. 참고로, 이게 좀 빼기가 어려운데, 요 안에 보시면 차이점이, 이거 잠깐 빼고 올게요. 자, 제가 빼고 왔는데 이거 노랑 그 다음에 주황 초록 회전 제약을 발생시키는 코너에는 잘 센터 이거 돌기가 보이시나요? 아까 왜 2x2에서는 뭔가 꽂혀 있었잖아요. 얘는 아예 이게 조립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나머지 코너들에는 이게 없습니다. 튀어나온 게 없어요. 보이시죠? 요 나머지 여기도 보시면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코너 센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면은 이런 면 그러니까 노란 요거 얘를 제외 여기는 이게 하나도 없는 민자에 이 센터 조각이 들어있는 거고 요 세 개에서는 정확하게 요 조각 자리에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 제약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큐브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결국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요 두 개의 지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얘는 따로 필요 없고요. 이게 필요해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이 큐브를 제가 먼저 맞춰본 경험이 없었다면은 요거 맞출 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큐브를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큐브에서 이제 유도했던 공식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맞추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참고로 제가 요 영상에서 요거 맞추는 공식을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1개나 2개지만 2가지 정도만 써가지고 요 큐브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큐브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굉장히 재밌으니까 요거에 444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강추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큐브가 없는데 해본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사시면 요 큐브도 똑같이 즐기면서 플러스 알파로 겉에 요 엣지랑 444 맞추는 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맞추기 앞서서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큐브가 여러분 돌릴 때 좀 빨리빨리 너무 핑거링 한다고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큐브 특징을 좀 먼저 섞은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큐브가 되게 무작위로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이 큐브에서도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인데 잘 보시면 흰색의 요거 있죠. 내부 조각, 원내부 조각 보시면 흰색의 건너편은 반드시 노란색, 주황색의 건너편 반드시 주황색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회전의 특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을 보시면 이거 왜 안 섞였어?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건너편, 요거의 건너편은요 무조건 파란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섞을 때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간혹 가다가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막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조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든다면 이게 노란색인데 건너편이 빨간색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배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또 맞출 수 있는 공식이 있나 했더니 도저히 그건 아니에요. 이거 메커니즘상. 근데 이유를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간혹 가다가 할 때 여러분 좀 빨리 돌리게 하면 가끔 가다 더덕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튕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끔 아까 회전 제약이 발생하는 면에서 분명히 얘가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이게 이렇게 돌아 이게 잡아주지 못하고 겉에가 회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세게 도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회전 제약을 발생시키는 요
조각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잡아준다면, 얘 같은 경우 아까 보시면 센터에서 아주 요만큼 돌기가 요만큼 튀어나와서 잡아주는 거라 간혹가다 그게 지나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절대로 회전을요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전한다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큐브에서는요 가장 핵심은 요 원내부입니다. 이 원내부 조각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순서는요, 얘를 먼저 다 맞추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겉에 걸 다 맞추고 원내부를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내부는 마지막에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겉에가 셋업무브 같은 걸 때 겉에가 맞춰져 있으면 더 편해서 얘처럼 만들기 위해서 겉에를 먼저 맞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센터를 맞출 건데, 요걸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원 외부에 있는 요 센터고, 센터를 아무거나 맞추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노랑에 딴 거는 막 노랑, 빨강, 센터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노랑, 주황, 초록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맞추셔야 돼요. 여기가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얘 기준만 잘 잡으시면 여기가 노란색 센터고요. 요건 444 맞추듯이 맞추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 기준으로 노란색을 맞췄으면 옆면도 아무거나 맞추는 게 아니라 요 노랑이 주황 초록이잖아요. 여기가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만 잡아 놓으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 센터 4 곱하기 4 곱하기 4 센터 맞추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맞추시면 돼요. 이제 겉면만 맞추는 거예요. 원내부는 운 좋게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아까 요 초록이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또 초록색이 돼야 되겠죠. 여기 지금 444 센터 맞추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굳이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센터 3개를 먼저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겉면, 이 4 곱하기 4 곱하기 4랑 금방 똑같아요. 그래서 요 조각을 기준으로 노랑, 주황, 초록 센터를 완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초록이니까 여긴 당연히 주황에 건너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있으니까 와서 여기 빨간색 맞추고 여긴 파란색 자리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센터 맞추듯이 맞추시면 되고요. 저는 444 센터 맞추는 거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은요, 이 큐브 하지 마시고 먼저 4 곱하기 4 곱하기 4 큐브 맞추는 거 꼭 연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센터를 다 맞췄어요. 다시 강조드리면 센터를 아무데나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요 밴디징이 되는 조각, 회전지역을 발생시키는 조각의 얘를 기준으로 센터를 모두 완성하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요, 요 겉면에 이제 엣지랑 코너 이제 4 곱하기 4 페어링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444 요것도 그 엣지 페어링 하는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씩 다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2개씩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3개씩 맞추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오늘 444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444 하는 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반 444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을 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엣지 페어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빨강, 파랑. 저는 남들이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맞춰가지고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여기 위에 4개 맞췄고, 그 다음에 아래도 이렇게 4개를 8개 맞추고, 지금 최종적으로 하나, 둘, 3개가 남은 상황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종 라스트 엣지 3개 남은 거 페어링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어링 하면은 페어링이 모두 끝났죠. 자, 요거 겉면의 센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 특히 내부층 같은 거 돌릴 때 막 빨리빨리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튕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맞췄지만 요 파랑의 건너편은 반드시 초록이 있어요. 노랑의 건너편에 반드시 흰색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돼야 돼요. 혹시라도 빨간 건너편에 주황이 아니라 뭐 다른 색깔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 튕김 현상이 발생이 된 거고, 그거는 이거 빼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3까지 맞출 거고, 얘는요 333 맞출 때도 그냥 일반 333 우리가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엣지 조각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다얀의 444 큐브보다도 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큐브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F2L로 하셔도 되고, 초급반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중급반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프리들이 CFOP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페리티. 이 크레이지 큐브 같은 경우는요, 특성상 요거는 이제 토끼발은 발생했네요. 바로 제가 이제 토끼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요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보 토끼발 2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요 다이안 큐브에서는 여기가 이 PLL, OLL 페리티 토끼발은 발생을 안 합니다. 이 큐브는 회전 특성상. 근데 얘는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얘부터 해결하고 와야겠죠? 네, 444 큐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페리티 2개 중에 OLL 페리티 토끼발은요, 여러분이 아는 공식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공식을 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공식을 써도 무방해요. 저는 요거 2개만 바꾸는 겁니다. RW2, 그다음 B2, 그다음에 U2 왼쪽 줄 내리고, U2 오른쪽 줄 내리고, U2 오른쪽 줄 올리고, U2 그 다음에 F2 오른쪽 줄 올리고, F2 왼쪽 줄 올리고, B2 RW2 이렇게 되면 이거 뒤집어졌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또 맞추겠지만 PLL은 조금 달라요. PLL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OLL은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나머지 맞춰볼까요? 오케이, 발생을 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페리티가 발생했죠. 이번에 두 번째 페리티 PLL 페리티인데요. PLL 페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 회전 제약을 발생하는 이게 노랑, 초록, 주황 요 조각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스몰 R2, U2, 스몰 R2, UW2, 스몰 R2, 그다음에 스몰 U2를 쓰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이 해결이 잘 됐어요. 해결이 잘 됐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잠깐만, 여기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노랑, 주황, 초록 요거 여기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방금 공식을 다시 쓰는 겁니다. 자, 혹시 문제점 찾으셨나요? 지금 똑같이 공식을 써가지고 없는데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회전 제약을 발생시키는. 아까 분명히 노랑, 주황, 초록 여기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가 원래 지금 노라면은 회전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회전이 발생하게 됐고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갔냐? 잠시만요. 노랑, 주황, 초록. 얘가 지금 다른 데로, 여기로,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토끼발 공식을 쓸 때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아까 배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만약에 지금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쓰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여기 있을 땐 써도 돼요. 왜냐면 이 조각 교환이 센터 조각이 이게 안 보이지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건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시만요. 빨리 또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실수하지 마시라고. 자, 만약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공식을 쓰려고 했더니 지금 요거 지금 회전 제약 발생하는 공식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개 자리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서 이쪽 자리 와서 얘를 요 오른쪽 위에 두시고 여기서 공식을 쓰거나, 이렇게 쓰게 되면 해결이 됐죠. 요거 지금 깨지지 않고, 요 조각이 깨지지 않고 해결이 됐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냐면, 그냥 그런 거, 이런 회전 제약 생각 없이 해결하려면 제가 그냥 크레이지류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이 엣지 조각 4개를 그냥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내서 교환을 하고 엣지를 뒤집습니다. RU, R', 역수를 했지만 F, R', F', R. 그 다음에 얘를 원래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래줄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뒤집을 텐데요,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슬래지머 R', FR, F', 그 다음에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센터 조각, 이거는 센터 조각에 이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엣지 조각 4개만 바뀌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레페리티 할 때는 공식 적용하실 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원내부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주황이 반드시 여기가 빨강이에요. 여기가 빨강이 반드시 주황이 되고, 반드시 색깔의 반대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이 페리티 공식 같은 것을 내부층 돌리다 보니 틱틱 튕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한다고 하다가 튀기길래 혹시나 했더니나, 여기가 발생을 했네요. 여기가 주황이면 요 건너편이 반드시 빨간색이 돼야 되거든요. 초록색이 왔죠? 그러면 또 안 맞는 짝이 어딘가 있다는 소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빼야 됩니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큐브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추측하기로는 말씀드렸지만 이 회전 제약을 발생시키는 그 부분이 조금 이 돌기가 작아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좀 잘 안 빠져요. 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조각이. 어쨌든 이렇게 잘 벌려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되게 안 빠지기 때문에 잘 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라. 아이고 너무 안 빠지네. 제가 좀 빼고 올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를 뺐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건너편이 이거 흰색이 또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주황 건너편이 빨강색이기 때문에 요 예지 조각도 또 빼야 됩니다. 제가 또 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빼서 주황 건너편 여기를 빨간색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끼는 거는 조금 간단한 편이라 이렇게 껴주게 되면은 또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다른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맞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천천히 돌리게 되면은 절대로 이 두 개, 이 건너는 무조건 섞일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끔씩 필요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나머지 짝이 하나가 뭐 어딜까요? 여기가 노란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노란색 짝 어딘가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또 그걸 찾아야 돼요. 노란색 건너편 짝 하나가 어딘가 틀렸다는 건데 노랑, 흰색, 노랑, 흰색 어디죠? 파랑 짝, 파랑의 짝 어딘가 하나가 틀렸다는 소리. 여기 있죠. 여기 얘가 틀린 거 보이죠? 이거. 그러면 요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네요. 궁극적으로 얘가 이거를 또 그냥 이렇게 빼면 안 되고 더 빼고 올게요. 빼고 왔고 흰색의 건너편은 노란색 얘가 1로 들어가야 되고요. 좀 넣기라도 좀 쉬우면 좋겠는데 잘 넣어지지도 않네요. 죄송한데 제가 넣고 오겠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넣기가 어렵네요. 자, 제가 이렇게 바꿔 끼워왔고 잘 보시면 이제 흰색의 건너편 노랑, 파랑의 건너편 초록 이렇게 맞췄고 회전 제약 같은 경우도 요 노랑, 초록, 주황 있는 요 회전면 제대로 회전되나 확인하고 나머지 회전면은 내부층이 돌죠. 나머지 층은 내부층이 도는 거 보이시고. 자, 그래서 꼭 요거 이제 내부 원랩을 맞추기 전에 이제 제대로 조각들이 제대로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회전을 할 때 꼭 빨리 하지 마. 천천히. 그래서 코가 막 틱 하고 튕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요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맞추는 공식 설명 드려야 되는데요. 요 조각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 주황, 파랑 여기가 요거 회전 제약이 발생하는 조각이고요. 요 조각이 R면과 U면에 없어야 됩니다.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두 개를 쓸 건데요. 둘 다 엣지 3사이클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RU, RU,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이렇게 3사이클이 돌아요. 이렇게 3사이클이 도는 공식이 있거든요. 역방향은 UR, UR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총 10회전짜리 공식인데요. 요걸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회전 제약 공식이에요. 그래서 R면과 U면에만 없으면 돼요. 그럼 이 조각이 여기나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RU, RU,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조각이 윗면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조각이 여기로 오고 여기는 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시 방향에 있는 게 한시로 올라가고 한시에 있는 게 한시로 와서 한시에
1시에서 1시 전부 다 1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당연히 쌍으로 얘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를 다 보지 마시고 요 3개를 맞추면 저절로 얘 3개도 맞는다. 그러니까 요 3개. 그다음에 그럼 거꾸로 얘가 내려오는 올라가는 게 정방향입니다. 그럼 내려오는 거는요. UR, U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는 똑같은 U 펌인데 정말 많이 쓰는 거. R2U, R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R 프라임. 요 공식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엣지가 3사이클이 도는 일반 U펌이잖아요. 반대는 RU 프라임, RU, RU, R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2 이렇게 되는 공식. 이걸 또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얘만 피하면 됩니다. 얘가 여기나 여기 있으면 돼요. R과 U 회전에만 없으면 되고요. R2U, R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R 프라임.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또 되게 복잡한데 오른쪽에 얘가 일로 오는 거예요. 11시. 그 다음 얘가 뒤쪽 여기로 갑니다. 대각선 뒤로 가서 얘가 이렇게 3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거꾸로 일로 가는 거. 그럼 얘가 여기로 가고 빨간색이 주황색 이렇게 3사이클이 도는 건 RU 프라임, R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잊지 마실 거 회전면에 얘가 없어야 됩니다. 참고로 두 공식 중에 하나만 써도 해결이 돼요. 제가 요거 해법 영상에서는 공식 3개로 각각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요 좀 빠른 해결을 위해서 이 공식을 적절하게 2개를 섞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까요? 요 흰색이 보이는데 흰색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정방향이라고 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식 쓰기 전에 항상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 자리나 요 자리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식 1번을 정방향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빨강색인데 빨간색은 어차피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셋업 무브를 넣을 수 있어서 요렇게 셋업 무브는 2개가 맞추겠네요. 여기서 흰색이 가서 거꾸로 역방향 얘 빨간색 요렇게도 맞출 수가 있겠죠. 셋업 무브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이니까 U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하시게 되면 자 역방향으로 요렇게 돈 거고 다시 원래대로 셋업 무브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여기서 흰색이 가서 맞죠? 그 다음에 주황을 건너가고 안 깨지고 주황이 올라가는 이런 식이 되겠고요. 역시나 맞추기 전에 셋업 무브를 혹시 할 만한 게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차라리 이렇게 흰색이 맞고 얘는 주황이 안 맞게 빨간색이 그러니까 파란색이 가서 또 2개가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요거 회전제약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흰색이 내려와. 이거 역방향이네요.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U,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그리고 나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가 여기 노란색이었다는 거는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맞추면서 얘를 빼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 다른 걸 맞추면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자, 뭘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얘가 이렇게 유면에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되고, 요렇게 놔볼까요? 맞출만한 게 없네. 좀 바로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초록, 파랑. 얘가 여기니까. 얘도 안 되고. 잠시만요. 요거가 되네요.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오른손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왼손으로도 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오른손만으로도 하려면 해결은 가능할 텐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요 궤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궤도가 하나 만들어졌고 회전제약은 요쪽에 왼손, 그러니까 왼쪽 L 회전과 U 회전. 그럼 요 두 자리에 회전제약이 있는 게 있으면 되고 그러면 파란색이 이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셋업 무브를 통해서 다른 걸 맞출 수 있는 게 있는가 봤더니 요렇게 놓게 되면은 동시에 2개가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지금 빨간색이 내려오고 파란색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역방향으로 나오네요. 빨간색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건 왼손이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왼손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RU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뒤로 보내고 반대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 회전 기울은 L 프라임, 반대죠.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LU, LU,
L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셋 무브를 이렇게 되네요. 셋업 무브도 잘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서로 이제 반대 방향 거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자, 이제 남은 게 이게 서로 반대색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일단은 맞은 게 깨지더라도 얘를 좀 이렇게 서로 반대색인 걸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얘를 빨간색을 일로, 이게 지금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파랑이 가고 빨강이 일로 맞겠죠? 뭐 이 반대로 해도 되고, 어쨌든 얘를 좀 맞춰 볼게요. 회전 제약 여기 있으니까 UR UR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자, 그럼 일단 여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틀린 건 똑같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놔야 서로 반대색에 있는 게 좀 해결이 돼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회전 제약이 있는, 일단 얘가 지금 회전 궤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근데 회전 제약이 있는 게 얘를 만들고, 요런 식으로 지금 얘 궤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지금 요 자리가 여기가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여기 회전 제약이 있는 자리고, 요렇게 셋업 무브를 넣게 되면은 여기 지금 회전 제약을 발생한 코너 조각은 여기 둘 중에 하나 있고, 요 3사이클 얘도 어차피 나중에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얘 파랑을 맞추면서 주황이 일로 오고, 그 다음 흰색이 오게 되면서 또 이거 지금 요 반대색인 것도 또 깨질 수 있겠네요. 그럼 정방향 한번 돌려볼게요. RU RU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자, 그럼 파랑 맞췄죠? 그리고 얘도 깨졌고, 얘는 원래대로 일단 돌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얘만 또 반대색이네요. 반대색인 거는 또 깨면서 좀 섞였어요. 다행히 섞였고, 또 궤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궤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잘 안 돌아요. 보자. 파랑 얘도 안 되고, 자, 방금처럼 요거 흰색을 또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궤도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궤도니까 요 자리 쓸데없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요렇게 하게 되면, 얘 회전 제약 때문에 또 안 되네요. 그럼 다른 거. 요걸 잠깐 치우고, 얘를 지금 회전 제약 때문에 여기다 치워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잘 돌아가야 돼요. L2 했고, 그러면 여기가 흰색, 요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자, 빨강이 맞고 흰색은 그대로 있으면서 흰색도 맞게 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거 두 개가 맞게 되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F 프라임으로 돌아가서 L2 F2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거 회전 이거 잘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얘가 내려와야 되니까 역방향 UR U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자, 세 개 다 맞았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L2 F2. 자,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맞고 요렇게 해서 두 개가 남았는데, 그러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 이게 반대색에 있는 경우니까 얘를 궤도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왼손 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회전 제약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셋업 무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초록이 같은 색이잖아요. 근데 초록이 일로 오게 되고, 근데 초록이 일로 빨강에 가게 되면 서로 반대색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왼손 공식이고, 올라가는 거니까 역방향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LU LU L. 자, 그러면 여기를 잘못 썼네요. 한 번 더. 방향을 실수했구나. 정방향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역방향 한번 더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을 바꾸면서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꾼 거고요. 자, 그럼 셋업 무브 원래대로 잘 돌아가게 되면은, 자, 이제 반대색에서 서로 벗어났죠. 이렇게 반대색에서 벗어나야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건 여기는 안 되고, 또 이것도 어떻게 하면 궤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셋업 무브를 하다가 실수로 섞여버려가지고 다시 맞추고 와가지고 마지막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여러가지 상황이야 이제 유튜브 해법 영상에 또 남겨져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식은 알려드렸으니까 응용의 영역이고요. 마지막 요거 해결하려고 봤더니 요것도 셋업 무브가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공식 2를 못 쓰게 되는데, 뭐 어쨌든 자, 얘가 일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그럼 요 자리가 흰색이나 주황색이면 돼요. 왼손 공식 기준으로. 근데 이제 얘가 회전 제약이 있는 조각은 여기 있으니까 상관은 없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면 요렇게 돌려가면서 회전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회전 제약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얘가 같이 돌아가 버려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요렇게 이쪽으로 빼줍니다. 요걸 뒷자리로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거를 돌릴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일로 빼주면 안 되겠네요. 얘를 일로 빼주게 되면 또 얘가 같이 돌아가는군요. 그럼 얘를 이렇게 빼줄게요. 요렇게 뒤로 빼주게 되면 얘는 제자리 있죠. 얘를 뒤로 뺐어요. 요거. 그리고 나서 그럼 앞면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게 흰색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더라도 요거는 그냥 주황색 자리인 겁니다. 그 셋업을 요렇게 넣게 되면 이제 흰색 주황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흰색이 올라가서 주황하게 되면 모두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방향이 올라가는 건 정방향. 그러면 L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프라임, L 프라임, U, 요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3사이클을 돌았고, 돌아갈 때는 원래 했던 거에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 내부 원조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워낙 셋업무브가 다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모든 상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해가면서 맞추시면 되고, 늘 공식 쓸 때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요 조각의 위치가 내가 쓸 회전면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 잘 피해 셋업무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크레이지 444 성쇼 큐브 걸로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큐브를 처음에 언박싱 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요 다양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완전히 달랐다. 다이안 큐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엣지가 잘라져 있냐, 요 센터가 잘라져 있는 차이점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얘는 모든 면의 회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쓸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회전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원 내부가 같이 돌아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원 내부가 같이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재미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서 난이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요 느낌도 있지만 이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444와 요 크레이지 2 버전이 000 버전입니다. 요게 합쳐진 느낌이기 때문에 보시고 흥미롭다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둘 다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건 취사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단순하게 요 내부 조각만 맞추는 것만 해보고 싶다면 요거 사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요건 요 재미도 느끼면서 444도 느끼고 싶다면 요 조각 요걸로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취사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